안녕하세요. 최중현 원장입니다. 10장 단자망 시작하겠습니다. 10장부터는 회로 이론의 후반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 출제 비중이 앞부분보다 더 높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문제를 풀어보시기를 권장하고요. 그 다음에 후반부기 때문에 회로 이론 이 힘든 과목 조금만 더 참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단자망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려운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러한 R1, R2에 직렬 회로가 있다라고 했을 때 R1, R2요. 예.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전원을 공급하죠. 예. 그리고 만약에 이 부분의 전압을 측정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 두 단자를 우리가 VI라고 하면서 입력 단자, 두 단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우리가 V0라고 하면서 출력 단자 두 단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입력 두 단자만 고려한 것을 우리가 2단자망, 그 다음에 입력과 출력까지 해서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네 개죠. 네 개를 모두 고려한 것을 4단자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선 2단자망, 즉 입력 두 단자만 고려한 2단자망을 공부하고요. 물론 2단자망이라고 해서 입력만 반드시 고려한 건 아니고요. 입력을 제외하고 출력만 고려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2단자망이라고 하면은 입력 두 단자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있는 2단자망과 4단자망 어렵진 않죠? 개념이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단자망은 임의의 수동 선형 회로망에서 무슨 뜻이요? 수동 선형 회로망이라는 것은 RLCG가 포함된 이런 것들로만 구성된 회로를 얘기하는 거죠. 외부로 나온 단자가 두 개인 회로망. 그 두 개란 것은 입력이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출력이 두 개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2번 보시면 일반화된 임피던스라고 해서 J오메가는 S라고 나타내는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회로가 있습니다. R, L, C. 그러면 얘가 우리가 R이죠. 얘가 J오메가 L이죠. 그 다음에 얘는 뭐다? J오메가 C분의 1이면서 마이너스 J오메가 C분의 1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회로의 임피던스를 한번 구해볼게요. 임피던스는 어떻게 구하느냐면은 이것 직렬입니다. 맞죠? 이거 직렬과 이것과 이것이 병렬로 되어 있죠. 그러면 얘를 Z1, 얘를 Z2라고 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Z1 플러스 Z2분의 Z1 곱하기 Z2예요. 여기까지 괜찮은데 Z1이 어떻게 돼요? Z1은 R입니다. R. 플러스 Z2 어떻게 돼요? Z2 얼마? J오메가 L 마이너스 J오메가 C분의 1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분자는 어떻게? R 곱하기 J오메가 L 마이너스 J오메가 C분의 1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한마디로 복잡하게 보이죠. 맞죠? 한마디로 복잡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J오메가를 S로 치환한다고 합니다. J오메가를 S로 두는 거예요. 왜냐면 J는 1에 90도 허수죠. 허수. 그 다음 오메가는 2파이 F입니다. 시간에 따라서 주파수에 따라서 변하는 값이에요. 그래서 얘가 어려운 거죠. 교류가 그래서 어려운 거죠. J와 J와 오메가만 아니면 교류가 별로 어려울 이유가 없습니다. 허수와 주파수 때문에 어려운데 이것을 간단하게 S 변하지 않는 값으로 바꾸면 얘를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 보세요. R 플러스 SL 플러스 SC분의 1 분의 R 곱하기 SL 플러스 SC분의 1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J가 들어가지 않고 오메가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훨씬 더 편리해요. 그리고 이렇게 계산하고 나서
정리하고 그 정리한 값을 다시 바꾸면은 이렇게 J와 오메가가 들어간 상태에서 계산하는 것보다 훨씬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 이겁니다. 보세요. 교재에 있는 것처럼 일반화된 임피던스라고 해서 일반화된 임피던스보다 J, 오메가를 S로 바꾼다.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럼 나머지는 별로 고려할 게 없습니다.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럼 보세요. R은 그대로 R이죠. 이건 몰라. J, 오메가하고 상관없으니까. 그 다음에 XL은 원래 J, 오메가 L인데 이것을 어떻게? SL로 바꿔요. XC는 J, 오메가 C분의 1이죠. 어떻게 해요? SC분의 1로 바꿉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반화된 임피던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세요. 첫 번째 RLC 직렬회로요. R, SL, SC분의 1. 그럼 임피던스는 어떻게 돼요? R 플러스 SL 플러스 SC분의 1.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 여기에서 보세요. 여기서 정리하셔야 될 것은 S가 없는 것은 R이죠. R은 S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S가 분자에 있다. SL은 S가 분자에 있는 거죠. 그러면 얘는 뭐다? XL입니다. 그냥 L이라 할게요. 그냥 L. 그 다음에 S가 분모에 있는 것은 뭐다? C예요. 직렬해서 요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따가 우리가 변환을 할 때 다시 쓰기 때문에 요거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병렬이죠. 병렬. R, L, C요. 이렇게 얼마? R, SL, SC분의 1입니다. 그러면 임피던스는 어떻게 구해요? 임피던스는 이거 뭐 복습은 3장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임피던스는 이렇게 되죠. 1 R분의 1 플러스 SL분의 1 플러스 SC분의 1 분의 1 하니까 얼마가 된다? 1에 R분의 1 플러스 SL분의 1 플러스 SC가 되는 겁니다. 병렬에서는요. 이거 뭐예요? 병렬에서 임피던스 구할 때는 어드미턴스 개념으로 계산하면 쉽다라고 했죠. 그거 가지고 이 10장에서 다시 끄집어낸 겁니다. 했을 때 보세요. 병렬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전체 임피던스 형태가 분의 1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병렬이란 거예요. 그 다음에 분모에서 S가 없으면 R입니다. S가 없으면 R. 그 다음에 분모 중에서 S가 분모에 있으면 이것은 L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뭐다? S가 분자에 있으면 얘는 C란 거죠. 그래서 요거 직렬할 때 요 부분 하고요. 병렬할 때 요 부분 꼭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교재에 제가 예제 문제를 한번 수록한 게 있습니다. 보세요. 임피던스가 S가 들어갔죠. 얘는 뭐냐면 J오메가를 S로 변환한 그런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J오메가다. 그럼 얘는 원래 상태 있죠. 3장에서 배웠을 때 그 상태 J오메가로 계산한 거고요. ZS라는 것은 S로 변환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S분의 OS 플러스 3이에요. 이것이 2단자 회로는 어떤 회로냐? 임피던스가 이렇게 표시됐는데 이것은 어떤 회로냐를 계산하는 건데 볼게요. 얘는 S분의 OS 플러스 S분의 3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약분하니까 5 플러스 S분의 3입니다. 그럼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직렬일 때 S가 없으면 얘는 뭐다? R이란 거죠. 얘는 R입니다. S가 없으니까 S가 분모있죠. 직렬일 때 S가 분모있다. 얘는 뭐다? C라는 겁니다. C. 그래서 앞에서 직렬일 때 형태를 잘 봐주세요. R은 5예요. 그 다음에 이 자리에 원래 뭐가 있었냐? SC분의 1이 있었죠. SC분의 1이 S분의 3이란 겁니다. 우리가 임피던스는 R 플러스 SL 플러스 SC분의 1인데 S가 없는 얘가 R이 되고 그 다음에 S가 분모인 얘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즉 SC분의 1이 S분의 3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C를 구하면 이 C가 위로 넘어오죠. 그러면 C는 S분의 1에서 S분의 3이 넘어가면서 뒤집어집니다. 맞죠? S분의 3이 넘어가 뒤집어지면 3분의 S가 돼요. 3분의 S. 그러면 얘는 약분이 되고 C가 3분의 1. 따라서 어떻게 된다? R이 5, C가 3분의 1 페럿이 직렬.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돼요? R, C, 5와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5옴과 3분의 1 페럿이 됩니다. 이렇게 몇 번 연습해 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일단 직렬이냐 병렬이냐 그 폼 있죠. 그 폼 갖고 그 다음에 S가 분자에 있으면 L, S가 분모에 있으면 C, 병렬일 때는 뒤집어지는 거고요.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 또 하나 더 있죠. 이번에는 병렬 문제입니다. 한번 볼게요. ZS가 S제곱 플러스 15분의 3S, 3S. 우리가 전기 공부, 특히 회로 이론 공부하다 보면은요, 어려운 미분적분에 대해서 수학적으로 어려운 것보다 분수 때문에 곤란을 많이 겪으실 겁니다. 왜냐면 미분적분은 뭐 계산기로도 되고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안 나오는데 분수는 중요한 게 이거예요. 보기의 형태에 어떻게든 맞춰야 됩니다. 보기에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 그러면 내가 푸는 방법을 무시하고 보기의 형태에 맞춰서 결론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분수에서 여러 유형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다소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이것도 보세요. 분자는 S의 1승이고요. 분모는 S의 2승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3S분의 1 3S분의 1을 분모 분자에 곱해요. 그러면 분자는 1이 되죠. 분자는 1. 분모는 어떻게 돼요? 3S분의 S제곱하면 얼마? 3분의 S가 돼요. 3S분의 15하면 얼마가 되나? S분의 5가 되죠. 그래서 임피던스가 이러한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볼게요. 우리가 병렬에서 임피던스는 어떤 형태라고 했어요? 1분의 1이고요. 분자는 1이고 R분의 1 플러스 SL분의 1 플러스 SC라 그랬죠. 그러면 폼을 한번 볼게요. 분자가 S에 있으니까 얘가 됩니다. 분자가 S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분모에 S가 있으니까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분모에 S가 있으니까. 그래서 동일하게 풀면 되는 거 보세요. SL분의 1이 S분의 5가 됩니다. 그러면 L은 어떻게 돼요? 넘어가니까 L은 뒤집어지죠. 얼마? 5분의 1. 5분의 1. 그 다음에 얘 볼게요. SC가 얼마? SC가 3분의 S가 됩니다. 3분의 S. 그러면 C는 어떻게 해요? C는 S가 넘어오니까 S 약분돼서 3분의 1. 즉 L은 5분의 1, C는 3분의 1이 뭐다? 분의 1 형태니까 병렬이다. 그림으로 그린다면은 어떻게? L이 5분의 1, C가 3분의 1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단자 임피던스 회로에서 0점과 극점입니다. 0점과 극점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 회로 이론에서 하고요. 0점과 극점을 구해서 활용하는 것은 기사 공부하시는 분들 제어공학에서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기사든 사는 기사든 0점과 극점 구하는 방법 자체는 여기서 회로에서 해주시고요. 기사 공부하시는 분들만 이 극점과 0점을 활용해서 좀 더 제어기의 안정성을 판별할 때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볼게요. 2단자 회로에서 극점과 0점인데 얘를 우리가 보시면 구동점 임피던스라고 그래요. 구동점 임피던스가 뭐냐면 뭐 입력 두단자든지 출력 두단자든지 입력 측 구동점 임피던스라고 하면은 입력에서 바라본 임피던스, 뭐 출력점 구동점 임피던스라면은 출력에서 바라본 임피던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2단자 임피던스 회로에서 극점과 0점을 보통 뭐 구동점 임피던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럼 예를 들어 이렇게 봅니다. 보세요. 조금 전에 우리가 임피던스를 S 변환을 해서 나타냈죠. 냈는데 이렇게 한 게 만약에 S 플러스 2, S 플러스 3, S 플러스 4다. 앞에서 우리가 임피던스를 S로 변환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다라고 했을 때 이 임피던스의 0점과 극점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0점은 뭐냐면 분자가 0이 되는 S. 보세요. 여기서 분자가 0이 되려면 S가 얼마가 돼야 돼요? S 플러스 2가 0이 되려면 S는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겠죠. 이거요. 그 다음에 극점은 분모가 0이 되는 S입니다. 분모가 0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S 플러스 3이 0이 되려면 지금 보세요. 분모가 0이 되려면 얘가 0 혹은 얘가 0이 돼야 되겠죠. 둘 다 0이 돼도 되는데 하나만 0이 돼도 0 곱하기 얼마? 0 곱하기 얼마니까 0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S 플러스 3이 0이 되려면 얼마? S는 마이너스 3. S 플러스 4가 0이 되려면 S는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죠. 이것이 뭐다? 극점입니다. 극점. 근데 분자가 0이 되면 임피던스에서 분자가 0이 되면 얼마? 분자가 0이 되면 얼마? 얼마 분의 0은 얼마요? 0이죠. 임피던스가 0이라는 겁니다. 임피던스가 0. 그러면 우리가 0점이라는 것을 뭐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느냐? 분자가 0이 되니까 임피던스가 0. 얘는 단락 상태죠. 단락 상태. 쇼트 났다는 거예요. 쇼트 나면 그것을 좀 유식하게 단락이라 하고 단락은 임피던스가 0이 된 상태예요. 그 다음에 극점은 뭐예요? 분모가 0이에요. 그러면 얼마? 0분의 얼마는 뭐예요? 0분의 얼마는 무한대입니다. 0.0000001분의 1 해도 엄청 큰 숫자죠.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분모가 0이라는 것은 임피던스가 무한대. 임피던스가 무한대 뭐예요? 선이 끊어진 상태다. 그래서 얘는 개방 상태. 그 단락을 우리가 쇼트, 개방을 우리가 오픈. 쇼트, 오픈 이렇게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교재에도 있죠. 이 부분 잘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0점은 ZS가 임피던스가 0이 되는 S의 값이고 분자가 0이면서 회로의 단락 상태면서 극점은 임피던스가 무한대가 되는 상태고 분모가 0이 됩니다. 그러면 회로의 개방 상태가 된다. 회로의 개방 상태가 된다. 네,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죠? 네, 우리가 문제풀이에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우리가 이론에서 부족한 부분 문제풀이에서 보충하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문제에서 한번 해보시면 충분히 맞추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합격하시는 분들은 뭐 0점과 극점 이런 문제는 꼭 맞추세요. 네, 그다음 정저항 회로와
역회로입니다. 이 부분도 결과만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보세요. 정저항 회로는 우리 앞에서 공진 있죠? 공진과 유사하다 보시면 돼요. RLC가 있지만, RLC 등이 있지만 회로에서 R만 영향을 미치는 상태예요. R만 영향을 미치는 상태.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렇게 됩니다. R과 L. 이거 결과 외워주시면 돼요. 같은 R이에요. 같은 R이고 얘가 L이고 얘가 C입니다. 그래서 RL 병렬, RC 병렬 이러한 경우에 회로에서 R만 영향을 미치고 L이나 C가 무시되는 경우 그때 R은 루트 C분의 L이에요. 루트 C분의 L. 이 상태가 이 관계가 되면 이 회로는 L과 C는 무시가 되고 뭐 저항만 영향을 미치는 회로다.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렇게 직병렬 똑같아요. L, C 일 때도 정저항 회로가 되려면은 어떻게 R은 루트 C분의 L의 관계를 가지면 됩니다. 이 교재에서 이 과정을 유도해 놨죠. 예, 이거 참고해 주시고 정저항 회로가 되려면은 이런 회로든지 이런 회로든지 R은 루트 C분의 L 관계가 된다.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아니고 뭐 RLC L 이런 회로에서 정저항 회로가 되려면은 좀 더 복잡하죠. 어떻게 하냐면 실수 부분 플러스 제2의 호수 부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호수 부분을 0으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호수 부분을 0으로 되는 값을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이론에서 설명은 그렇고 문제로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이 두 개의 그림, 병렬의 직렬이든지 혹은 직렬의 병렬이든지 이런 회로를 갖고 정저항 회로가 되기 위한 R값 찾는 문제가 대부분 출제되기 때문에 이 문제도 실제 출제됐을 때는 굉장히 반가운 문제가 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역회로가 있습니다. 역회로. 역회로도 간단합니다. 우리 역회로는 앞에서 우리가 우리 6장에서 단자망, 우리 회로망 할 때 역회로는 쌍대회로 있죠. 이 쌍대회로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세요. 만약에 L이 이렇게 있다. 얘가 역회로가 되려면 얘는 C가 돼요. C가 돼요. 만약에 LC 직렬회로가 있다. 이것의 역회로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LC니까 L의 역회로 C, L의 역회로 L, 그 다음에 직렬의 역회로니까 병렬입니다. 병렬. 그러니까 L의 역회로는 C, 그 다음에 LC의 직렬이니까 CL의 병렬이에요. 근데 하나만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보세요. 역회로는 이런 개념이란 겁니다. 반대로 해주시면 되겠죠? 이거 어렵지 않겠죠? 그러면 역회로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봅니다. 이것의 역회로가 CL이라고 했습니다. LC. 그러면 보세요. 얘를 L1이고 얘가 C1이에요. 얘가 C2고 L2예요. 바꾸는데 L1이 L2로 그대로 가고 C1이 C2로 그대로 가는 거 아닙니다. 당연히 말이 안 되겠죠. 그건 아니고 이렇게 돼요. 보세요. 지금 이렇게 바꿀 때
바꿀 때 얘를 우리가 Z1이라고 얘를 Z2라고 했을 때 역회로를 바꾸려면은 Z1 곱하기 Z2가 주파수와 상관없는, 앞에서 J 오메가 그런 것처럼 주파수와 상관없는 K의 제곱의 관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보세요. Z1 얼마요? J 오메가 L죠. 곱하기 Z2 얼마요? J 오메가 C죠. 분의 1이죠. 얼마요? 약분하니까 C분의 1이 K의 제곱. 이렇게 C분의 L 값은 주파수와 상관없는 상수값입니다. 그다음 K라고 해서 K의 제곱 이런 꼴로 변환이 가능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바꿀 때 보세요. L1과 C2 얘가 Z1, Z2라고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세요. 똑같은 개념에서 C2분의 L1이 K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요거 얘하고 얘죠. 얼마? C1분의 L2도 똑같이 K의 제곱이 돼야 역회로를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얘하고 얘 Z1, Z2 얘도 뭐 Z1, Z2라고 보면은 곱했을 때 요렇게 곱해져야만 주파수와 상관없는 상수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보죠. 얘는 어떻게? L1, C1은 L2, C2 이런 관계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회로는 크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형태 LC 직렬이면 그것의 역회로는 CL 병렬이 되고요. 그 다음 그 각 바꿀 때 수치는 값은 어떻게? C2분의 L1은 C1분의 L2는 K의 제곱이 돼야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야만 오메가가 약분돼서 없어지고, 네. 요 문제도 우리가 여기 문제풀이에서 이 관련된 역회로 문제도 문제풀이에서 다시 풀어보시면 크게 어려움 없을 거예요. 예. 그 다음에 4단자로 가보겠습니다. 4단자에서 4단자 기본식이 있습니다. 4단자 기본식이 있는데 일단 명칭이 이렇게 돼요. 보세요. 임피던스 1, 2가 있을 때 얘를 우리가 보세요. 단자 하나, 둘, 셋, 네 개죠. 그래서 밖으로 나온 단자 4개라서 얘는 4단자인데 기본적으로 얘를 이것을 우리가 L형 회로라고 합니다. L형 회로. 이것을 L형 회로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된 거. 명칭은 그렇게 합니다. 얘를 우리가 역-L형 회로라고 합니다. 역-L형 회로. 그 다음에 얘를 뭐라고 할까요? 얘를 T형 회로라고 합니다. T형 회로. T형 회로. 그 다음에 이런 회로를 우리가 파이형 회로예요. 파이형 회로. 명칭 정도는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4단자 망인데 우리가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이에요. 자주 나오는 것들. 다른 회로도 있지만 물론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러한 것은 우리가 회로 이론, 4단자망 회로 이론에서도 나오고 전력공학에서도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회로 이론에서는 4단자 정수의 개념 위주로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전력공학에서는 회로 이론에서 배운 4단자 정수를 응용하는 거죠. 보통 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로 이론에서 조금 더 꼼꼼하게 해주셔야 이것을 전력공학에서 응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보통 얘는 응용보다는 보통 암기 위주로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뒷부분에 갈수록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돼요. 출제 비율이 더 높습니다. 근데 깊이 들어간 것보다는 여러 가지를 배우고요. 그 여러 가지 중에서 골고루 출제가 되기 때문에 너무 깊이 들어가려고 하면 너무 힘드세요. 뭐 다음 시간 하겠지만 깊이 들어가실 것보다는 제가 강조드리는 그런 공식들, 문제들 위주로 조금 잘 정리해 주시면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네. 4단자 회로 봅니다. 4단자 회로의 정의는 뭐냐? 일반적인 전기 회로망은 송전솔로, 변압기 등에 있어서 신호의 송신과 수신을 위한 입력과 출력을 위해 각각 두 개씩의 단자를 갖게 된다. 이와 같이 두 개의 단자 쌍으로 이루어진 네 개의 단자를 4단자 회로라고 한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전체 전기에서 송전이라고 보세요. 전기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네. 여기에서 보내는 것이 송전이에요. 송전. 그 다음에 철탑이나 전선로, 전선, 지짐, 애장 이런 것들을 거쳐서 여기에서 배전이라고 하죠. 혹은 수전 배전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보낸 전압을 VS, 보낸 전류를 IS, 보낸 전압과 보낸 전류예요. 그 다음에 받은 전압을 VR, 그 다음에 받은 전류를 IR이라고 할 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세요.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단자는 4단자 맞죠? 그러면 여기서 공부해야 될 게 뭐냐? 송전 전압, 송전 전압, 송전 전류, 수전 전압, 수전 전류에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느냐? 예를 들어 내가 100을 보냈는데 90을 받았다. 그 다음에 100볼트를 보냈는데 100암페어를 보냈는데 80암페어가 도착했다. 그랬을 때 보낸 것과 받은 것 사이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이 4단자망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4단자망은 이렇게 배우지만요. 실제 적용하는 거 어디서 하냐? 장거리 송전솔로 혹은 중거리 송전솔로 수십 킬로에서 수백 킬로 되는 그 굉장히 긴 선로에서 보낸 것과 받은 것 사이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이 4단자 정수예요. 네, 개념은 거기까지. 네. 그러면 4단자 회로에서 4단자 기본 방정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앞에서 그랬던 거 다시 정리를 할게요. 얘가 어떤 회로, 이 어떤 회로란 것은 수십 킬로 혹은 수백 킬로에 달하는 그 전체 전선로에 대한 전기 회로를 이렇게 축적한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VS고 IS입니다. 그러면 VR이고 IR입니다. 그 얘를 전력공학에서는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회로에서는 개념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V1, I1 얘를 V2와 I2의 관계를 4단자 정수 A, B, C, D로 나타낸다는 겁니다. 잘 보세요. 어때요? 개념은 이렇게 됩니다. V1은 V2 플러스 I2. 입력 전압을 출력 전압과 출력 전류의 관계로 나타낸 거. 그 다음에 I1 입력 전류도 V2 플러스 I2 출력 전압과 출력 전류의 관계를 나타냈을 때 보세요. 입력 전압은 출력 전압 플러스 출력 전류 말이 안 되죠. 전압이 어떻게 전압 플러스 전류가 돼요? 전류도 전압 플러스 전류는 말이 안 되죠. 이 사이에 여기에 단순하게 A, B, C, D를 넣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A, B, C, D가 도대체 뭐냐? 입력과 출력의 관계를 정해주는 이 A, B, C가 도대체 뭐냐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죠. 볼게요.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돼요. 20. V1은 AV2 플러스 BI2. I1은 CV2 플러스 DI2입니다. 여기에서 A를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 보세요. A는 얘가 0이면 얘가 0인데 B가 0이 아니고 I2가 0이면 I2가 0이 되면은 V1은 A, V2니까 A는 뭐다? V2분의 V1이 됩니다. 맞죠? 언제? A는 언제? B가 0이 아니고 I2가 0일 때. I2가 0일 때. I2가 언제 0이 돼요?
이 회로에서 여기에 흐른 전류가 0이 된다는 것은 이 부분이 개방됩니까? 출력 부분이 개방되면 I2가 전류 흐를 수 없겠죠. 그래서 얘는 뭐라고 한다? 출력 개방이죠. 개방. 출력을 개방시켰을 때 전압분의 전압 뭐요? 출력 전압분의 입력 전압 뭐요? 얘는 전압 이득이라고. 전압 이득. 우리가 다른 데서 뭐 V1분의 V2를 이득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13장 같은 데 가서는 V1분의 V2를 이득이라고 하는데 그것과 다른 거예요. V2분의 V1을 개방시켰을 때 전압 이득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B 볼게 B. B는 언제? B는 얘가 0일 때죠. 그럼 얼마? I2분의 V1이죠. 언제? V2가 0일 때. 여기 걸린 전압이 언제 0이 돼요? 언제 0이 됩니까? 단락시키면, 쇼트시키면, 단락시키면 임피던스가 0이 되죠. 임피던스가 0이 되면 V는 I 곱하기 임피던스에서 임피던스가 0이니까 전압은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단락시켰을 때 언제? 단락시켰을 때 그 다음에 전류분의 전압은 뭐요? 전류분의 전압은 저항 아니죠. 우리가 전체 교류회로라고 봤을 때 얘는 임피던스가 되죠. 임피던스. C는 동일한 조건이 I2가 0입니다. C는 I2가 0일 때 얼마? V2분의 I1이 되고 얼마? I2가 0이면 앞에 똑같죠? 개방. 그 다음에 전압분의 전류는 뭐요? 전류분의 전압은 임피던스, 전압분의 전류는 뭐다? 어드미턴스가 되는 거죠. 어드미턴스. 예. D는 뭐예요? D는 언제? D는 I2분의 I1. 언제? V2가 0일 때. 얘는 단락시켰을 때 뭐가 된다? 전류분의 전류예요. 전류분의 전류. 전압분의 전압이 전압 이득이니까 전류분의 전류는 전류 이득입니다. 전류 이득. 그러면 우리가 차원이라 그래요. A는 전압입니다. 전압 이득. 단위 없죠. 전압분의 전압, 볼트분의 볼트니까 단위 없고요. B는 임피던스 차원이라 그래요. 임피던스. 그래서 단위가 옴이고요. C는 어드미턴스예요. 어드미턴스 단위가 모죠. 모. D는 뭡니까? 전류분의 전류니까 단위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회로 이론, 그 다음에 전력공학에서 자주 나오는 4단자 정수 A, B, C, D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이 4단자 정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해석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정리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기 소방 자격증 전문 교육으로 합격을 번개 배송. 따산 에듀